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금융상품의 역기능, 반대되는 기능들을 조금 살펴보려고요. 이제 좀 세 가지로 이번에 나눠봤어요. 그냥 단순한 보험 설계로 접근을 하는 거. 두 번째는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법인 보험 자체의 활용이 좀 잘못된 경우들도 있어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들의 구조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오픈합니다. 네, 대표님이 손해는 안 보실 거라고 했는데 3년만 가입하고 그걸 톡 잘라 먹으면 법인에서 손해를 보겠죠. 대표님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손해를 보겠죠. 삼선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금융상품의 역기능, 반대되는 기능들을 조금 살펴보려고요. 저희가 순기능만 알면 안 돼요. 또 숨어있는 역기능이 뭔지도 알아야 잘 활용을 하시고 밸런스를 맞추시거든요. 자, 근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이 법인 컨설팅 시장, 그리고 금융상품을 취급을 하는 그 기관들의 그 시장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요 설명을 사전에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그룹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자격사분들, 그리고 비자격사분들. 자, 자격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늘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간평사, 변호사. 요 정도 분들이 법인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자격사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비자격사는 어떤 분들이냐면 간헐적으로 법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적으로 법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그 금융상품 시장에서 이 컨설팅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은 금융회사들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금융상품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상품 하는 회사랑 이제 협약이 다 맺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헐적 법인, 전문적 법인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간헐적 법인은 개인 보험 설계사 분들, 이제 개인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이런 거를 주로 취급을 하시는 그 개인 보험 설계사 분들이 간헐적으로 법인 고객들이 있으면은 이 그 법인 보험을 같이 탑재를 해갖고 활용을 시켜드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법인만을 취급을 해서 법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인 보험 컨설팅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경영 지도사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을 취급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분야가 좀 많이 나뉘어요. 세무랑 법무를 취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노무를 가지고 법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금이나 인증, 자금이라 하면 정책자금부터 시작해서 ISO 인증, 벤처 인증, 영수 설립 이런 인증을 위주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세무법무 하는 분들이 노무를 안 하냐? 안 하진 않아요. 집중이 세무법무에 되어 있는 거고, 노무하는 분들이 세무법무를 안 하냐? 안 하지 않습니다. 집중이 노무에 되어 있어서 노무가 더 전문적이신 거예요. 예. 그렇게 조금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문적인 법인, 그러니까 개인 설계사로 출신이 된 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세무사님들이랑 업무 협약을 맺고 업무를 시작을 했던 이제 법인 전문 컨설턴트로 시작을 해서 세무랑 법무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리고 주요 협력 그 자격사분들은 세무사랑 법무사를 제가 같이 업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컨설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루트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와서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무 쪽으로 집중을 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전문 자격사를 대동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노무 쪽을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조금씩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무랑 법무를 좀 집중을 해서 하고, 노무, 변리, 간평, 변호사. 사실 변호사님은 저랑 크게 일할 일이 없어서 많지는 않은데 노무, 변리, 간평사까지는 저희가 같이 일을 하시는 인프라가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업무를 토스를 하거나 제가 컨트롤을 하더라도 저희 업무에 맞게끔 잘 맞춰주시는 분들이 있다. 법인 입장으로.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인 보험의 대표적인 역기능을 저는 크게 이제 좀 세 가지로 이번에 나눠봤어요. 그냥 단순한 보험 설계로 접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인 보험 설계를 위주로 하는 재무설계사이신데 간헐적으로 개인 친분이나 아니면은 그 관리하는 고객들 중에서 법인이 있어서 법인보험을 탑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역량이랑 그 이 전문적인 인프라, 뭐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전문적인 기본 지식이나 이런 그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법인 보험 자체의 활용이 좀 잘못된 경우들도 있어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것들의 구조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 구조를 이야기를 해야 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안 그래도 대표님들이 정보가 너무 많은데 이 정보를 가지고 대표님들한테 좋은 의도로서 그 방문을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한테 좀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일단은 이왕에 제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드리기로 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업무를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좀 오픈합니다. 네. 자, 단순한 보험 설계로 접근을 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그 재무설계 영업 현장에서 어떤 관계들이 잘 형성이 되었으신 분들, 자, 친분으로 이제 보험계약을 이렇게 체결합니다. 근데 체결을 하고 보니까 주위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요. 그 보험 뭐 어떻게 가입했냐, 활용은 하고 있냐, 뭐 경영정기를 했으면 비용 처리는 하고 있냐, 어떻게 되는지 아냐,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어떤 서비스 받고 있냐, 받았냐, 뭐 말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표님들이 좋은 생각으로 그거를 좋은 의도로 가입을 하셨다가 여러 오만 가지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요. 그냥 납입하면 되는 거냐, 뭐 나중에 활용은 어떻게 할 거냐, 아유 이제 와서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물리면 손해 날 것 같고, 아 또 그분이 와서 하나 더 해달라고 했는데 좀 난감하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사람은 참 좋은데 받을 서비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략 난감한 대표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어쨌든 이분이 관리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대표님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좀 뭔가 부족하게 되면 그 보험사에도 WM 센터나 이 자산관리 그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 센터를 활용을 해서 대표님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은 대표님 입장에 서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도움들, 본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도움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양호하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인프라가 내 뒤로 구성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 9년차 이제 접어들었지만 누구나 처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도 실수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수습 가능한 실수냐, 수습이 가능하지 못한 실수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업무 편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 그 돌다리를 얼마나 두드리냐에 따라서 좀 영향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예, 저도 뭐 처음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소개나 방문 으로 해서 계약 체결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역시 대표님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뭐든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뭘 자꾸 물어보니까 뭘 대답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자꾸 피하고 뭘 모른다. 그리고 해주기로 한 서비스가 뭐 얘기한 거는 막 이만큼 되는데 한 요만큼 해주거나 아니면 또 뭐 아예 안 해주고 연락이 두절이 되더라. 그리고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하냐. 보험은 가입을 해놨고 내가 지금 해지를 하게 되면 나만 손해가 나는 건데 어쩔 거냐는 거죠. 이런 대표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드리거나 약속이 잡혀갖고 가면 좋아하는 대표님들도 있고 반대로 야, 너도 같은 그거 아니냐 하고 싫어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어요. 완전 거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저희가 이거를 대표님들이 표현을 하시기를 나 먹튀당했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리해주기로 하고 뭐 보험 가입할 때까지는 뭐 문지방이 닳도록 막 다니다가 보험계약 딱 체결하고 나니까 스멀스멀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 두절되더라. 이런 경우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순기능을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이 역기능에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냥 거기에 꽂으신 거예요.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활용할 수 있어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뭐 2년 시점, 3년 시점 손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그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지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 그런 타이밍 때 저희들을 만나면 저희가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다 다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손해가 나면 대표님만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인에서 손해가 나니까 운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손해가 나지만 일부는 비용 처리받은 게 입금으로 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또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이런 게 괘씸해갖고 그냥 함부로 법인 보험 해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그걸 활용하게끔 도와줄 수 있는 컨설턴트를 다시 잘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엮이는게만 꽂히지 마셔라. 예,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요거까지도 그래도 어떻게 좀 수습을 해볼 수 있을까? 그 수습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컨설턴트들도 이제 뭐 표현은 좀 다른데 의사 선생님들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뭐 CD랑 뭐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들고 와도 그 다른 병원에 가지고 가게 되면 그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진료하고 다시 영상 촬영하고 뭐 내시경 같은 것도 다시 해보고 그러시죠. 예,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참고는 하나 그거를 내가 확정적으로 그 정보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도 다른 쪽에서 컨설팅을 이미 받고 있다가 중도에 멈춘 상태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거를 저희가 수습을 하고 다시 바로 잡는 데까지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들고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별로 좋아하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한테 처음부터 와가지고 저희의 설계 그 방향 플랜대로 같이 호흡을 맞추는 대표님들이 좋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어가서 법인을 망가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법인이 다시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선순환을 다시 시키고 싶은 대표님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한테 상담 의뢰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닌 건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전문가분들이랑 하고 아닌 상황, 저희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 얼른 만세를 들어서 대표님들 시간 절약하실 수 있게 다른 분들, 저희보다 더 나은 분들 찾아가실 수 있게끔 시간 절약해 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연락 주셔보세요. 자, 그리고 법인 보험의 잘못된 활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 앞에 두 개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수습을 잘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보여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리스크를 온전하게 안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대표님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셀프슈랑스, 컴슈랑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엄청 활성화가 돼서 진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세무사님들 통해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대표님들이 다이렉트로 전화하셔가지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문의가 오고 했었는데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차단을 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 구조들을 설명을 조금 전반적으로 드리자면 대표님이 제조업 대표시면은 제조업에 대한 집중을 하시겠죠. 유통이면은 유통에 대한 집중을 하시고 근데 이제 유통사가 갑자기 제조를 한다 그러면 제조사가 흔들려요. 그죠? 제조사가 제조사의 업무를 침범을 하는 거니까 그게 흔들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법인 대표님 또는 법인 대표님의 자녀분들이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직접 따서 보험 가입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그 경영인 정기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이런 가입들을 직접 하셔서 직접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나한테 무조건 이득이네.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낄 필요가 없이 내가 직접 제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들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무법인이랑 연결된 곳에서도 이거를 많이를 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 한동안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제안을 하는 게 3년마다 보험을 갈아타는 것들을 제안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안 받으신 분들 계실 건데 근데 3년마다 갈아타게 되면 제가 이 그래프 보여드렸었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근데 제가 최소한 그 5년은 유지를 하셔야지 대표님이 손해는 안 보실 거라고 했는데 3년만 가입하고 그걸 톡 잘라 먹으면 법인에서 손해를 보겠죠. 대표님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손해를 보겠죠. 근데 비용 처리를 일부는 받으실 거예요. 그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냥 납입한 돈이 해지환급금이 반토막이 툭 잘리면서 1억을 납입했으면 5천만 원이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선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 나는 거를 대표님이 직접 가입을 하셨으니까 보험을 그 수수료로서 보전을 받으니 세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많이들 유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3년마다 나는 이득인 줄 알았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느낌이 쎄하더라. 기분 탓인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으나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보고 일단 멈출 수는 없고 이러다가 세무조사 나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금감원이랑 뭐 이런 데서 지금 검찰 조사까지 지금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염려가 됐었기 때문에 이 업무들을 제가 좀 차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요거를 많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는 금감원에서 걸 수 없다.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차단을 한 이유는 금감원이고 뭐고 그런 차원에서 차단을 했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업무의 영역을 침범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님 입장에서 이제 크게 도움될 일이 없다. 1차적으로 컨설팅에 대한 서비스들이 뭐 진행이 될 수가 없고 왜냐하면 대표님이 직접 가입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 대표님이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담당 설계사가 그거를 같이 서비스를 뭐 정관을 같이 서비스를 해드린다든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서 그거를 뭐 언제 시점에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대표님 이름으로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예, 수수료도 대표님이 받으셨고 보험 설계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온전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리고 보험이기 때문에 그 보험의 특성상 보험 설계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조건에 그게 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 달성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현장에서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좀 모호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프슈랑스의 역기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상황에 따라서 격려 계약의 위험성들이 있어요. 대표님 혹은 자녀분이 보험 설계사를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른 설계사가 대신 대신 가입을 하고 대표님한테 현금으로 그걸 보전을 했다 그러면 그건 격려계약이어서 그건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건 걸리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보험 설계사 시험도 보셔야 되고 대표님이나 자녀분들이 딴다 그러면 그리고 2년마다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소득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소득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부가 서비스는 온전히 법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담당 세무사나 법무사나 뭐 노무사나 이런 전문 자격사분들을 대동을 해서 같이 모시고 대표님네 회사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자격사분들이랑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서비스를 좀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전혀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법인에서는 안전하려고 이 업무들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전혀 안전하지 않는 상황으로 방향이 바뀌어가는 거고 내가 받아야 되는 서비스들을 그냥 다 놓치시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 때문에. 그리고 단 한 건의 계약을 위해서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 보험 설계를 따서 계약 체결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세무적으로 봤을 때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차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세무사님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거든요. 세무사님 지금 현장에서 이런 업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심지어 세무사님들 통해서도 문의가 온다. 근데 이제 세무사님들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법인 대표님들한테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데 세무사님들 어떠시냐라고 저는 반대로 이제 자문을 구해요. 근데 자유로울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세무사님들은 사실 단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체적으로 좀 차단을 했고 이게 실제로 지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나온 기사들을 하나 이제 발췌를 해서 왔는데 법인 계약 뒤 무자격사의 수수료 챙겨준 뒤에 사례가 적발됐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저희가 셀프슈랑스 또는 컴슈랑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매 규정 위반 경고를 날렸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경영인 정기보험을 직접 모집해 수수료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님들이 하나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법인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에서 이득을 봐요. 수수료로서. 그게 이제 보전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표님들한테 이걸 하시려고 하는 대표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여쭤봤어요. 대표님 도대체 이런 방식으로 왜 가입하시려고 그러냐. 저는 안 도와드릴 거긴 한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법인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쨌든 내 개인화하는 게 일부의 엑시 작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비용 처리를 5천만 원을 시키고 법인 수수료로서 5천만 원을 받으면 세이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결코 또 자유롭진 않아요. 예, 뭐 일부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보험 수수료도 3년 동안 나눠서 받거든요. 뭐 일부는 조금 많이 앞으로 당겨서 주기도 하는데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3년 동안 나눠서 받을 거라 그러면 3년 동안 기본급에 녹여가지고 5천만 원 빼면 되는 거잖아요. 더 간단하지 않나요? 예,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법인에다가 비용 처리를 더하고 손실을 내면서 개인화할 수 있는 작업들이 분명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으로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굳이 보험 설계 자격서 따서 2년마다 보수 교육 듣고 이런 유형까지 감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는 내가 온전히 감당을 하면서 과연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예전부터 다루고 싶긴 했었는데 조금 공격이 날라올까 봐 제가 진행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금감원 조치들이 좀 내려오면서 제가 이거를 한번 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기사에서 우리 순기능에 대한 내용들이 또 언급이 돼요. 이분들이 이거를 왜 했냐. 이제 법인 CEO는 읽어드릴게요. 법인 CEO는 상속세 마련과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의 목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다. 보통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법인 CEO로 설정을 한다. 예, CEO 그리고 엔드 주주. 보험료는 법인 경비로 처리한다. 보험료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니 절세와 퇴직금 저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이런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활용을 하시는 건데 그거의 잘못된 활용 방안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제안을 받으시는 대표님들 계실 건데 일단은 역기능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통해서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초점을 맞추세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미 가입을 했다.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입을 했다. 근데 뭐 배임이나 횡령으로 걸려가지고 그게 세무조사가 나오고 이거는 일단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3년마다 갈아타기를 제안을 받으셨다 그러면 갈아타지 말고 그냥 갖고 계세요. 차라리. 네, 갈아타지만 않고 갖고 계신다 그러면 어쨌든 비용 처리 계속 받으면서 뭘 활용할 수 있어요? 요 기능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손해 구간만 넘어가면은 어쨌든 대표님이 활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3년마다 갈아타려고 생각했던 대표님들은 일단 잠깐 보류하십시오. 보류를 하시고 만약에 뭔가 배임이나 횡령, 뭐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조금 해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면 그냥 빨리 해지를 하시고 뭐 그것까지는 뭐 세무사랑 우리 담당 세무사랑 상의를 해봤고 나도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유지하시면서 기존의 현금률 다 보장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습에 대한 대안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제안을 받으실 텐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저번 영상도 그렇고 이번 영상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행위를 하시던지 역기능도 역기능인 건데 역기능을 알고 그거를 좀 피해가자. 피해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기능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저의 핵심 전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 이제 여기까지 해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그 법인 컨설턴트 중에서 나한테 맞는 좋은 컨설턴트를 찾으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내 편이 될 수 있는가 먹튀가 아닌가를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대표님들도 법인 운영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업무를 100% 안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일부의 리스크를 안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업무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님 제가 하는 업무가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가져가는데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대표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대표님의 편에서 어떤 소명이라든지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다 같이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만큼 내 편이 될 수 있는 컨설턴트인지를 일단은 보셔라. 그리고 나는 지금 세무랑 법무가 집중이 돼서 필요한데 생뚱맞게 이제 노무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좀 덜 전문적일 수는 있잖아요. 반대로 뭐 난 노무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이제 자금 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노무가 좀 약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이 오시면 너무 땡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컨설턴트 분들을 만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하는 눈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나시는 대표님들한테도 저도 그러거든요. 필요하면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한번 만나보셔라. 만나보시고 제가 제 선에서는 뭐 업무를 되게 보수적으로 잘하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방면으로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대표님한테 맞는 분을 찾으시는 게 먼저다. 예, 이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편에 서 가지고 가장 잘 업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으시는 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선택이다. 예, 그래서 순기능에 집중을 하자.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들어가지고 대표님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뭐 연초여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대표님들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예전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전화 응대가 제가 지금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로 상담 들어오는 것도 제가 미처 연락 못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을 남기시면 더더욱 제가 못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대면 상담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화 상담으로도 종결이 가능한 때도 있으니까 뭐 필요하면 연락을 주세요. 예, 연락 주시고 저희가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 분들이랑 같이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영상들을 한 번에 많이 못 찍는데 일단 시간 될 때마다 좀 좋은 영상들 많이 찍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대표님들이랑 세무사님들이랑 소통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내용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